이렇게 작고 소중한 아이를 내가 건드려도 괜찮은 걸까? 라고 할 때부터 해도 괜찮다는 거죠. 터미타임이라는 말만 안 했었지 사실 옛날부터도 비슷한 걸 하긴 했었어요. 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입니다. 좋아요, 구독,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터미타임이라고 들어보셨죠? 터미는 배,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를 땅바닥에 대고 놀게 하는 걸 말합니다. 일단 이건 웬만하면 하는 게 좋습니다. 장점이 많거든요. 다만 안전하게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부터 시작! 이렇게 계속 누워서 멀뚱멀뚱 있기만 해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주로는 뒤쪽에 있는 목, 등, 허리, 엉덩이 이런 근육들이랑 코어근, 아이가 엎드림으로써 이런 근육들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큰 근육들, 대근육 발달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한다고 해서 남들보다 발달이 더 빨라질 거다 라고 말을 하긴 애매하지만 적어도 남들보다 늦어지진 않죠. 또 하나, 아이가 계속 누워만 있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다른 병, 전에 말씀드렸던 자세성 사두증, 뒤통수, 머리가 찌그러지는 거 말이에요. 아이가 엎드려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이런 자세성 사두증 예방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사경, 고개를 드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사경 재활하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몰라서 못하는 거면 모를까? 굳이 안 할 이유는 없겠죠. 야미 입맛 터미타임은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첫날부터 아이 터미타임을 시작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나서 이렇게 작고 소중한 아이를 내가 건드려도 괜찮은 걸까? 라고 할 때부터 해도 괜찮다는 거죠. 물론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도 많고, 제왕절개한 경우 보니까 한 이틀 정도는 거의 누워서 꼼짝도 못 하던데요. 그런 것 때문에 아이를 안아보기가 힘들 수도 있고, 또 조리원에 들어가면 수유할 때 정도만 아이를 또 보기도 하니까 막상 터미타임을 할 시간이 충분치 않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조리원 퇴소하고 나서 아이가 출생하고 한 2, 3주 지났을 때는 시작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해줘도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병원 신생아실에서는 아이들 터미타임을 해줄까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사실 신생아실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아이들을 제대로 본 게 조금 오래되긴 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어쨌든 아이를 안전하게 터미타임을 하려면 아이가 엎어져 있는 동안 잘 보고 관찰을 해야 하는데, 신생아실이 사실 그렇게 아이를 무난하게 지켜보고 있기에는 좀 많이 바쁘거든요. 지금이야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서 병원 신생아실이 어느 정도 바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는 많이 바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시간을 두고 아이들 터미타임을 시켜주거나 하진 않았었고, 아이들 수유하거나 이럴 때 한 번씩 약간 엎드리듯이 안고 있었던 그 정도의 기억은 있습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터 같은 데 애들 엎드려 놓은 거는 애기들 기저귀 발진 좀 심하게 나서 똥꼬 내놓고 말리면서 엎드려 놨던 그런 정도 기억만 남아있긴 하네요. 처음 신생아 때 터미타임 시작할 때는 하루에 한 2-3번 정도, 한 번 할 때 한 1분에서 좀 아이가 잘 버틴다 싶으면 한 5분 정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터미타임이라는 말만 안 했었지 사실 옛날부터도 비슷한 걸 하긴 했었어요. 아이를 바닥에 엎드려 두는 게 아니라 아이를 엎드린 채로 안고 가슴이나 배 위에 올려두는 이런 자세 말이에요. 이것도 터미타임을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무릎 위에 올려두는 것도 괜찮아요. 아이가 숨을 쉬는 걸 볼 수 있고 안전하게만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위험해 보이죠. 대신 아이를 이런 식으로 안아주는 건 괜찮아요. 미국에서는 이걸 풋볼 홀드라고 하나 보더라고요. 럭비공 잡는 자세. 아이가 한 1개월에서 2개월쯤 되면 바닥에서도 시도를 해볼 수 있어요. 대신에 너무 푹신한 곳 말고 어느 정도 단단한 곳이 좋습니다. 그래야 힘을 주죠. 작용 반작용 맞나요? 힘을 주는 것도 힘을 주는 거고, 또 오리털이불이나 이런 것처럼 너무 푹신해서 푹 파묻히는 데서는 아이가 폭 하고 빠졌을 때 숨을 쉬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번 할 때 시간도 3분에서 5분 정도로 늘려도 되고, 횟수도 훨씬 많이 늘리셔도 됩니다. 저는 하루에 한 5번에서 6번 정도씩 해줬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번에 한 5분 정도, 하루에 한 10번 정도 해서
하루 토탈 한 1시간 정도 해주는 걸 권장합니다. 3에서 4개월쯤 되면 아이가 고개를 들어서 앞을 쳐다볼 수 있게 엄마 아빠 얼굴을 앞에 들이밀거나 아니면 장난감 같은 거, 딸랑이 같은 걸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가 손을 뻗어서 이런 걸 잡을 수 있게 아이 앞에 장난감을 놔두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간혹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한다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겪어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진짜 아이들이 싫어하기도 하나요? 저희 애는 처음부터 너무 이걸 잘 버티고 잘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나서 힘이 다 풀리면은 엎드려서 잉 하고 울긴 하는데 아무튼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뭐 애들 PT 시키는 것도 아니고 라스트 10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뭐 이럴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면 무리해서 억지로 시키시지는 말고요. 더 천천히 더 여유 있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 보셔도 괜찮고요. 아이가 밥 먹고 나서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을 때라든지 이런 때 시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고개를 들고 싶어서 낑낑거리는데 잘 안 되고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가슴 아래쪽을 좀 받쳐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길 받쳐주면 고개를 들기가 좀 더 편해지거든요. 수건 같은 걸 넣어서 받쳐줘도 되고 아니면 역방쿠 같은 거에 아이 기울여서 눕혀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거의 유일한 주의사항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반드시 아이가 깨어있을 때, 아이를 지켜볼 수 있을 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아이가 자고 있을 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다시 말해서 아이를 엎드려서 재우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